지금은 북한이란 주제의 이 시간에는 북한이 오늘 대남공작용 해외 선전 사이트인 우리민족기를 포함해서 여러 해외 선전 매체들에서 대한애국당과 그리고 태국기 혁명군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비난과 이 대한애국당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 애국 세력들이 대통합을 반대하고 나선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팩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김정은과 북한 통전부는 대한애국당 그리고 태국기 혁명군에 대해서 고도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또 참 신나기도 하고요. 오죽 이놈들의 오점이 저렸으면 이렇게 여러 매체들에서 일제히 대한애국당과 태국기 부대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하고 나섰을까요? 준비된 자료 화면들 보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 주제는 태국기 혁명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입니다. 먼저 이 사진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는데 이것은 제가 그린 것이 아니고 북한이 우리민족끼리와 여러 매체들이 올린 정치 만화입니다. 소위 북한 용어로서 만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대표 선거가 있었죠. 그 선거에 출연했던 3명의 후보자들, 한교안, 오세훈, 김진태 후보가 이 링 안에서 서로 죽기 내기로 당권을 놓고 치열한 니전투구를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폄하하고 야유한 그런 그림입니다. 안경을 쓴 인물이 아마 한교안 대표이고요. 썼죠.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터프하고 싸움 기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이제 김진태 의원, 그리고 좀 유약해 보이는 사람을 오세훈이라고 적어놨습니다. 3명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한교안 대표, 이 저질스러운 미친 자식아. 그랬더니 김진태 의원이 철새 정치인, 뭐 당대표가 되겠다고. 누굴 보고 한 소리일까요? 오세훈 후보가 박근혜 때를 벗겨내면 볼 게 아무것도 없는 허수아비인 주제하면서 두 후보 다 한교안 후보한테 이제 번치를 날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협력하는 것 같기도 하고 했던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면 자유한국당 당권 쟁탈전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보수 세력에 대한 비판에서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주로 자유한국당이 북한 보수 세력을 때릴 때 표적입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일어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시시콜콜 비판 기사와 만평, 그리고 TV 녹화물까지 만들어서 유튜브에 유포시키고 있죠. 그리고 대한애국당과 또 태국기 혁명군에 대해서는 그냥 남한 사회의 아주 남봉꾼들, 이탈자들의 난동질로서 폄훼해버려 왔습니다. 대한애국당이라고 표현하기도 아마 싫은가 보죠. 그리고 태국기 혁명군에 대해서도 아마 그것을 거론하는 것이 그 세력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생각했을까요? 1절 안 하다가 바로 오늘 우리민족끼리 기사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목이 참 재밌는데요. 숙청의 서막은 이미 올랐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방송의 제목을 처음에 숙청의 서막은 이미 올랐다라고 그대로 제가 쓰려고 했댔죠.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대한애국당, 그리고 태국기 혁명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대한애국당과 태국기 혁명군이 자유한국당하고 연합해가지고 이 덩치가 커지고 여기다 바른미래당까지 합세하면 이거 민주당 하나 제대로 손보는 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극도의 불안감을 이 기사의 여기저기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휴대폰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숙청의 서막은 이미 올랐다. 이 제목이고요. 최근 남조선에서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 사이에 통합 문제를 놓고 서로 간의 의견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 대립이 생겨나게 된 것은
자유우파의 대통합을 요란스럽게 떠드는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이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며 부산을 피운 데 있다. 맞는가요? 지금 이자는 바른미래당과 대한애국당의 머리를 기웃거리며 추파를 던지는가 하면 태극기 세력을 끌어당겨 자유한국당의 몸집을 불구고 그 지적으로 대권 도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는데, 그러자니 비박계가 N석기를 꼴 것은 분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뜩이나 친박계로 당 지도부를 꾸린 것에 대해 비박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대한애국당이 탄핵, 사적 재고 요구까지 들어주면 바른미래당을 흡수하려는 야망도 실현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황교안에게 있어서 대한애국당 끝들이 주장하는 끝이라고 종종 잘 쓰고 있습니다. 폄하하는 거죠. 대한애국당 끝들이 주장하는 조건부 통합은 호미난방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지난 시기 박근혜의 치마폭을 부여잡고 권력의 화려한 유흥을 누린 경력으로 놓고 볼 때, 친박계를 놓고 당대표 자리를 차지한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놓고 볼 때 황교안이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하는 것은 예측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벌써부터 남선 각계에서는 지금의 황교안이 어정쩡해 있는 척하지만 앞으로 태극기 부대를 택할 것은 분명하다. 황교안에게 있어서 비박계보다 태극기를 들고 강간적인 추태를 부리는 대한애국당에 더 마음이 끌릴 것이다. 이건 좀 제대로 본 이야기 같습니다. 비박계가 한국당에서 몰리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아주 개수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탄핵 사적 제거에 대한 대대적인 여론몰이가 자유한국당 내 비박계에 대한 전면 숙청 바람이 서막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참으로 홍준표와 김무성, 김성동, 김성태의 운명이 가련타하지 않을 수 없다. 권력욕에 사로잡혀 박근혜 욕도를 출당시켜도 보고 친박계를 누리기 위해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써보았구만. 그것은 오늘의 현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허사이다. 이자들은 무엇을 몰랐는가? 라고 이제 물음표를 달고, 자유한국당은 아무리 수술칼을 들이대도 친박근혜파의 깊은 뿌리를 들춰낼 수 없다. 일단은 바로 그것이다. 아마 지금쯤 바른미래당의 비박계가 자유한국당에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그들은 마음을 내리쓸고 있을지 누가 알랴. 이런 식으로 극도의 야료, 야유, 폄하, 조롱으로 일색되어 있는 이런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말이죠, 모두 다 개인 필명으로 올라오는 것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개인이 이름으로 쓴 글하고 또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현한 건 틀리지만은 북한에서는 개인이란 없습니다. 어느 개인이 이름을 썼다 해도 그것은 바로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이죠. 누구 어느 기자, 작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써 놓았을 뿐, 그 개인은 정치를 논하고 시국을 논하고 어떤 대북 정책에 대해서 평가할 하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대 원칙 4조 5항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판물에 올리는 글을 쓸 때에는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이 그 어록을 정중히 인용하고 그에 기초해서 내용을 써야 되며, 당의 노선과 정책과 어긋나나 오도하는 글을 절대로 쓰지 말아야 된다. 그에 준해서 쓰라고 하니까 함부로 개인이 뭐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공식적인 입장인데 보시는 것처럼 대한애국당 두려워하고 있고 태극기 세력이라 하지만 우리 태극기 혁명군이 점점 승승장구하고 정말 10만, 20만, 30만 지표만 열었다 하면
그냥 이 강화문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쫙 도로를 메우는 이 거대한 우리 국민들의 그 분노의 폭발, 그리고 조직적 역량, 질서 정연하고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보수 애국 세력의 대통합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런 논증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시사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대한애국당과 태극기 혁명에 대한 매우 커지는 두려움을 드디어 이것을 표출한 거죠. 이걸 표출해야 종북 친북 세력들에게 너희들 태극기 혁명에 대해서 무시하려 하거나 방관하지 말라는 그런 경종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종북 친북 세력들은 노동신문이나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 그리고 오늘이 조선, 조선신보 여기 나오는 모든 기사를 그대로 아마 다 평양 당중앙의 명령으로 아마 받을 겁니다. 거기서 태극기 세력 위험하다 뭐라고 하면서 경종을 울리면 어떻게 하면 이 커져가는 거대한 화산으로 번져가고 있는 태극기 혁명, 그리고 대한애국당을 말살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 커지지 못하도록 온갖 비난, 그리고 권모술수로 이걸 짓밟아 버리겠는가를 생각할 겁니다. 법률을 동원해서, 민간단체를 동원해서, 그리고 또 자기들이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적폐라고 하는 그런 칼을 쥐둘러서라도 반드시 아스팔트에서 풀이 돋아지기 전에 밀어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와 함께 우리 애국 보수 세력이 큰 이런 주체, 아직은 단결하지 못해서 보다 큰 힘으로 활약하지 못하지만은 언젠가는 단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과거의 보수 세력이 잘잘못들을 정말 개심하고 국민 앞에 다시금 용서를 받아가지고 정직한 보수, 그리고 골고든 보수, 원칙적인 보수, 국민을 제대로 헤아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억척같이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보수로 거듭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희망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고도로 신경 쓰고 있다는 방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보수 세력들을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 기사에서도 엄청 술책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 대해서는 또 폄훼와 그리고 비난의 그 수위를 조절한다든지 그 관계를 의도적으로 막 훼손해가지고 지들이 맞추고 싶은 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제목이 보여준 것처럼 숙청의 바람이 이미 불었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북한에서는 하노이 회담에서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고 추락할 대로 추락하고 이젠 거의 허덕일 대로 허덕이는 북한의 모든 내부적인 상황, 이거 바로잡고 특히 간부들 갖다가 손아귀에 다시 틀어쥐기 위해서 김정은은 곧 숙청을 단행하게 됩니다. 외교부, 그리고 통전부, 그리고 보위부, 기타 여러 기관들이 연루되어 있는데요. 이 기관들에서 물갈이와 숙청, 피비내를 일으키겠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 언론에 궤변을 늘어놓고 그것을 미화 분식하기 위해서 지들이 먼저 숙청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숙청. 그것은 북한과 같은 이 공산권에서 하는 이야기죠. 물론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놀랍게도 그런 수청 비스름한 것이 이게 지금 거행돼 가지고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온 국민이 지금 아주 따갑게 주시하고 있는데요. 정치적 반대파들에 대해서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 의견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짓밟아 버리는 것. 여기에 여당 대표의 이야기대로 4등뼈를 분지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것. 이게 숙청이거든요. 이 숙청이 이제 곧 불게 되니 대한민국에 마치 보수 대연합에서 지들끼리 싸우는 이런 숙청을 갖다가 말하는 걸 붙여놓고 그것을 미화 분식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시사점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1, 2, 3부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